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수요일 오늘장 국내 증시는 참 예상 밖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2020선을 돌파했습니다. 2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오늘도 사고 있는데요.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장중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는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26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2,100억 원 정도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프로그램 통해서 1,7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정도 올랐는데요. 20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은 7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쪽에서 19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오늘 나흘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0.4% 정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서 53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1,124원에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되면서 그리스 악세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증시 상승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방향성은 좀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어제보다는 1원 정도 내려와 있죠. 1,122원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장 예상보다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면 참 아쉬우실 테고요. 지수는 오르지만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둡니다. 이 번호를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서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3번 전화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이 두 가지 채널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문자와 전화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에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욕 증시는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되면서 또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혼조로 마감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참 강하네요. 그리스 문제 이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오늘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 문제를 일단락 지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재무장관 회의를 취소를 했죠. 취소 사유는 지금 그 그리스가 감축하는 거를 추가적 감축을 좀 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1차 때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각서까지 원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담보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전과 지금의 그 그리스 문제로는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주변국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은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그 유럽 중앙은행이 22에서 돈을 많이 풀어줬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2차로 또 한 번 풀어줍니다. 6,800억 유로 이상을 또 풀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단 견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지금 칼자루를 쥐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가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뭐 디폴트 위기까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장관회의가 취소됐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마지막에 루머가 들어온 것이 그리스가 각서를 쓸 것이다.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가 루머가 돌면서 낙폭을 줄였고 그게 지금 국내장이나 아시아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는 얘기 중에서 보시면은 그 원자보 총리가 유럽 해결을 위해서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죠.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원자보 총리가 우리가
못 사는데 잘 사는 나라를 도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돕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번 그리스 위기가 있었을 때 중국은 유로존에 있는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원자파 총리가 그렇게 언급한 걸 봤을 때는 ESM이라든가 EFSF 아니면 IMF를 통해서 출자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자기들의 발언권을 더 키우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저께 미국이 장 초반에 조정을 주게 됐던 또 하나의 원인이 1월 소매 판매가 부진이 됐습니다. 0.4%가 증가했는데 시장에서는 0.7에서 0.8% 정도를 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2월 투자 신뢰도가 10개월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5.4 정도가 나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11 정도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98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오전에는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후 들어가면서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가 0.59인데 이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시장 베이시스를 만들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약 1730억을 끌어당기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편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매도지만 화학업종과 철강금속, 건설업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지만 화학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에다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지금 보시면 투신과 기금은 매도하고 있고 보험과 은행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종목에 집중된 것이 역시 전기전자 쪽에 가 있죠. 그럼 전기전자 업종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4.9%에 하이닉스가 5.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3만 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걸 돌파하더라도 추후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오늘 같이 올라간 하이닉스는 28,000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SK로 넘어가면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대표이사가 됐다는 것이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주도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안 빼고 주가를 올리는 때 주변의 중대형주를 많이 팔아치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점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상적인 상승이 추가적 상승을 가져가기 위한 방향이냐 아니면은 그 종목들을 받쳐놓고 주변 종목을 터느냐라는 것을 차후에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약간 불균형적인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는데 한 말씀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수가 지금 약 한 202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죠. 지난번 고점이었던 2014포인트가 네. 종가상 회복하고 마무리를 하는지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라왔지만 윗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미국장이 추가적 상승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받쳐놓고 여타 종목을 파는지는 사실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대형주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주변 종목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 문제가 100%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벌써 두 번째 퇴짜를 낳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수요일이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림팀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죠. 자, 정태근 전문가님,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소속이시고요. 이선규 팀장님, 우진투자컨설팅 소속이십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드림팀입니다. 오늘 힘차게 상담 시작해 볼게요. 자, 전화 상담으로 첫 번째 상담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에도 계속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종목 고민 털어놓지 않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저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말씀해 드렸듯이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떤 분과 첫 번째 통화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경남에서 전상수라는, 어제도 뭐 예. 전화 경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한 통화씩 받아봤는데 이번에도 경상남도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지요? 지금 제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예, LTS, 네, 포스코 IT, ICT, 예.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예, 네, 이렇게 세 종목 궁금하신 건가요? 예, 예. 자, 그럼 LTS부터 매수하신 가격 비중 차례로 한번 들어볼게요. LTS는 19,735원이에요. 네, 그러고 포스코 비중은요? ICT는요, 예, 9,830원이요. 예,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은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각각 LTS, 포스코, ICT, 셀트리온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종목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약 20%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20%씩 세 종목이신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LTS 19,750원에 20%, 포스코 ICT가 9,830원에 20%, 셀트리온이 35,000원에 매수하셨고 역시 비중 20%고 나머지는 뭐 현금과 다른 종목으로 섞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예, 종목 감사합니다. 참 도무지 알 수 없다,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요?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주식이 좋다고 뭐 다들 이야기하는 데 네, 아니십니까? 네. 계속 빠지기만 네,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LTS로 구는 주식은 뭐 세계적인 기술로 가지고 있다는 데 예, 뭐 아니십니까? 독점 기업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요. 반드시 갈 것 같은데 예. 안 가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은 그냥 매수가 부분에 셀트리온도 뭐 있고요. 다 좀 좋은데 이것도 또 계속 좀 거꾸로만 가고 있어요. 맞아요, 참, 뒤로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많이 때문에 지루합니다. 자, 이 세 종목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지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도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예, 예. 화끈하게 상담 잘해주시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예.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창원이시라고요. 예, 예. 아, 개인적으로 저는 집이 부산인데, 좀 예. 부산보다 창원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면. 괜찮습니다. 예, 창원이요. 창원이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길도 참 깨끗하고 집들도 참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갖고 저는 나중에 돈 벌면 부산보다는 전 창원 쪽에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참 예, 부럽습니다. 제가 축복받은 이 얘기를 드리는 도시 게, 이 예. 얘기를 드리는 게 창원에서 사시는 게 부러워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언젠가 뭐 차원에 뭐 한번 가게 뵙게 되는 날이 있으면은 뭐 좋은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 다른 건 아니고, 네, 그 전문가들은 종목을 갖다 발굴할 때 아니십니까? 예, 그 뛰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뭐 연구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거 하나 한마디만 흘려주시면은, 네. 발굴 비법이요. 발굴 비벼? 네. 저도 뭐 항상 100%는 아니기 때문에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거래량 겁니다. 거래량 보고, 그게 제일 크게 판단하고, 그 얘기, 일단은 뭐 거래량을 보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항상 고점 신호인지 저점 신호 같은 거래량이 상당히 저는 신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매수의 힘이 어느 정도 예, 예. 강한지, 매도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지, 그거 보는 게, 대신에 HTS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 예. 두 개는 꼭 봅니다. 그리고 예, 예. 항상 저 같은 경우 차트를 하루에 한 200종목, 300종목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은, 예,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번도 이거 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모는 종이에다가 빨간 볼펜하고 파란 볼펜 있죠. 예. 그걸 가지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번 다 그려보세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파는 거 타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빨간 볼펜하고 파란 볼펜을 사셔가지고 이거를 네. HTS에 사기 말고 모는 종이를 사가지고 거기다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이.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걸 한번 하고 나면은 이게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적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래요. 조금은 생략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예, 걸 그- 한번 하시면은 예, 차트 예. 보는 눈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캔들 예. 한 번씩 그려보는 예. 말씀이시죠?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캔들을 한 번씩 그려보면은 조금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떤 차트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80%는 차트 보고 종목을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해놓으니까 그 종목을 찾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종목을 좀 버젓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자, 일단 포스코 ICT, LTS, 셀트리온이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일단 포스코 ICT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스코 자회사 않습니까? 자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요게 지금,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IT 뭐라 해야 될까요? IT 통합 시스템하고, 그리고 제철소에 있는 설비 자동화 시스템이 두 가지를 해요. 예,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IT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스코 내에 맞물려 있고 그리고 설비 자동화도 마찬가지 포스코 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은 포스코가 제철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이 회사가 가기 좀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이 회사의 매출이 한 80%가 포스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비 자동화 그리고 IT 통합 서비스가 아무래도 그쪽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포스코가 좀 더 안 커지면은 요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하려고 LED 조명이라든지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제 새 신사업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예. 요 사업들이 포스코 내에서 하는 일 말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너무나 걸려요. 그리고 차트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10월 달에 갔거든요. 10월 달에 간 거는 다른 이유 전혀 없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그 중국 공장 설립한다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웍스, STS 반도체 네페스 다 갔지 않습니까? 그 IT 부품주들이 같이 가면서 그냥 같이 떠밀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요 종목이 못 버티고 지금 이렇게 미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요 종목을 가지고 있을 바엔 차라리 LTS에 보태가지고 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LTS 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LTS가 그 5.5세대 AMOLED 셀 실링 장비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100% 뭐라 그럴까요?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거의 독점적으로 LTS한테 납품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5.5세대에서 이제 8세대로 이제 그 실링 장비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 조금 요만한 화면 있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노트북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TV 화면을 이렇게 대용량 시킬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8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8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8조를 투자를 합니다. 8조를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8조를 투자하는데 여기서 기존에 그대로 셀 실링 장비를 LTS가 납품하게 되면은 요 종목은 한 번 더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포스코 ICT는 10월 달에 갔다가 미끌리지만은 LTS가 안 미끌린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잘 버티는 거는 그나마 버티는 건. 예.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STS 반도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10월 달에 가고 나서 멈춰 있는 이유가 일단은 반도체 모멘텀이 먼저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코 ICT를 차라리 LTS 쪽으로 넘겨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 원익 IPS라든지 SFA하고 조금 경쟁은 있겠지만은 5.5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갈 때 그 부분이 동반적으로 같이 넘어간다면은 분명히 LTS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LTS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11월 달에 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에요. 예. 빨간 선인데 외국인들이 지분을 0%에서 8%까지 늘렸습니다. 예. 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외국인들이 지분이 8%를 넘겼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여기 아몰레드 장비 8세대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LTS는 그래서 포스코를 LTS 쪽으로 옮겨가서 같이 가져가시고, 예. 그리고 셀트리온은 요건 좀 시간 걸려요. 이게 그 10월 달에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식회계. 예. 그거를 그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종목이 있었더라? 잠시 요 비슷한 종목이 있었는데, 잠시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조금 맞다. 그거요. 네오위즈 게임즈. 제가 조금 예, 예. 그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계속 빠지죠. 네. 계속 예, 빠지고 예. 있거든요. 근데 요게 마찬가지로 실적 같은 부분에서 시장에 좀 부합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그 자회사 셀트리온 제약 그 분식회계 그 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져서 못 가요. 그래서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34,000원만 안 빠지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론 내보면은 그 LTS 그리고 셀트리온만 보유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수긍은 가시죠? 예, 수긍 갑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견해 내에서는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하시다가 또 힘든 일이 시간을 하시면은 또 전화 주시면은 또 성의껏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좋은 공인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한 만나 시청자님. 뵀으면 좋을 정도입니다. 자, 섬세하게 잘해주시네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기침하시는데 고맙습니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건강 꼭 긴장하니까 챙기시라고요. 너무 긴장하니까 사례가 들려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예. 감기 걸리셨을까 들어가세요. 봐 걱정했는데.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와야지. 자, 문자 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가 들어왔네요.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기 1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일단 그 삼성전기 최근에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그 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오르고 있죠. 일단은 그 저가 LED TV가 이제 보급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최근에 뭐 정책도 LED 관련 이제 정책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탄력만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적도 이번 그 4분기에 발표된 걸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LED 산업 쪽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삼성전기도 그 이익 추세가 예전에 그 LED가 고생을 했던 그 이전 부분으로 좀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역시나 그 실적 부분들 계속해서 개선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단 LED는 디스플레이 쪽도 있지만 조명이라는 굉장히 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대략적으로 이 추세가 잘 나오게 되면 제 EPS가 한 7,000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적용하면서 뭐 20배 정도 뭐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약간은 좀 고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손절가보다는 일단 9만 원 선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가니까 그 정도는 한번 지금 견뎌 보시면서 혹시나 더 좋은 호재가 있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차바이오엔이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은 9755번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9755번님의 종목입니다. 차바이오엔 1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향후 추세, 목표가, 손절가,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딱 알맞게 보내주셨네요. 냉정한 상담해 주시는 분인데. 저를 알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한다. 자, 차바이온 같은 경우에 그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혹시 전화 연결하신 분이 또 하신 건지 조금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종목은, 일단은 그 다른 줄기세포보다는 상당히 잘 버팁니다.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솔직히 바이오는 좀 너무 약하거든요. 약해서 공부를 안 하고 나오면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차바이온 같은 게 그 한 가지 딱 알고 있는 게 최근에 그 이걸 시력 감퇴라 해야 될까 아니면 눈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 미국에서 임상이 있었는데 그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시력이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떤 그 임상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뭐 임상 3상이 들어갈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보인대요. 그 어쨌든 줄기세포 관련 뭐 치료제를 만드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은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대감이 어디서 반영이 된다면 여기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미국에서 임상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임상이 있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임상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임상이 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템포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0 정도 가격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왜? 메디포스도 잘 가다 지금 꼬꾸라져 못 올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차바이오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방금 말씀했던 그 임상에 대한 결과 바이오는 딴 거 없습니다. 뭐 신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상이 진행된다. 그 두 가지 소식 아니면 절대 주가 안 가요. 근데 요거는 임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홀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 손절가 말씀하셨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만 넓게 볼게요. 좀만 넓게 보고 한 11,500원 정도, 11,500원 정도 일단 손절가 잡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 소식이 나오고 주가가 튀게 되면은 일단 15,000원까지 한번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의 손절가는 11,500원, 목표가는 15,0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족하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뭐 손절가, 목표가, 뭐 전략은 비슷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 말이죠. 네, 일단 뭐 잘 물어보셨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원래 맡았던 섹터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바이오랑 제약 예.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강한데 일단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는 뭐 줄기세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병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병원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연구라든지 이런 결과들은 차바이오에서 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줄기세포 중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저는 차바이오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메디포스트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일단 그런 것들 믿을만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조금씩 이 개선세가 실제로 이제 개선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상 크게 뭐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한 거 없었지만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이익률 개선, 이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데 워낙에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정부의 어느 정도의 그 지원책이 없으면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큰 이익성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주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향이 있어서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저는 네. 홀딩 관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만 지켜주시고 홀딩 하시면 차바이오의 성장성에 따라서 그 큰 폭의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요. 손절가만 반드시 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기업은 목표가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에 따라서 파생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 추정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거 네. 사실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 일단 11,000원만 지지된다면 보유하시는 거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이성규 팀장님의 보충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께 문자 한 종목 더 드릴게요. 두산인프라코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6754번님인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매수하신 가격은 25,550원, 비중은 30%. 매도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네,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 네.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기계 관련주죠.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중국에서 긴축 완화한다 뭐 그런 얘기 들리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두산인프라코 물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수주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공장용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네. 조사하는 바로는 그렇게 그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의 공작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팔리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시장 점유율이 밀리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사실대로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조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반대 의견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 썬이라는 기업의 공장용 기계 쪽이 점유율 자체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썬리는 중국 기업이고 두산인프라코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네. 중국이 기업을 키우려고 해도 자기 나라 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겠지 우리나라 기업을 성장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중국에는 워낙에 공사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19,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돌아선다면 여기서
당연히 그 19,000원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명심해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약 23,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단기적 목표가 보고 실적 추이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신청해 주셔서 그때 또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에서 아주 꼼꼼하게 상담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국순당과 하이닉스 두 종목을 보내주신 8813번님입니다. 국순당은 12,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한 종목 더 있네요. 미래나노텍이 있는데요. 7,200원에 40%, 이 종목은 꼭 봐야겠죠. 하이닉스 23,500원에 비중이 20%.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국순당 12,350원에 40%, 미래나노텍 7,200원에 40%, 그리고 하이닉스 담겨있죠. 하이닉스 23,500원에 비중이 20%. 무엇보다 저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올라오면서 차트를 보니까 위쪽이 좀 많이 열려있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럼 세 종목인가요? 네. 참 저한테 많이 주시네요. 벅차시죠? 일단 국순당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순당은 이건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하는데 일단 제가 항상 뭐 근거는 전화 상담도 그렇고 그 문자 상담도 그렇게 제가 항상 근거는 제시합니다. 왜 팔아야 되는지 갖고 되는지. 일단 팔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국순당 같은 경우에 뭐 갔던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죠. 국순당 같은 게 막걸리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걸리 같은 게 뭐 항암 성분이 있다. 그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미국인가 일본인가 거기 뭐 해외시장 진출한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주가가 분명히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실적을 내야 되죠. 근데 국순당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450억인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400, 1,200억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분기별로는 120억이죠. 120억 나오고 분기별로 한 30억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3분기 때 20억이고 4분기 때 3억 정도 나오죠, 지금. 그럼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실적이. 그리고 항암 성분이란 항암 성분에 대한 어떤 테마, 앞쪽에 다 여기 앞쪽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실적도 지금 안 나와요. 그럼 이 종목 당분간 못 갑니다. 자, 제가 좀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막걸리를 먹으면 제가 항상 뒤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걸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좀 뒤끝이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막걸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막걸리가 뒤끝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거 뭐 웃자고 한 얘기고요. 국순당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실적 안 나와요. 실적 안 나오고 테마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요 종목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달에 들어왔다 지금 이제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그 물량 누가 받아요? 개인들이 받죠. 시세 끝났습니다. 무조건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요건 갖고 가세요. 요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닉스는. 자, 지금 요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항상 그 어느 순간부터 하이닉스 같은 계속 고홀딩 제가 목표가 36,000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자, 외국인들 어제 190만 주 샀죠. 그리고 2월 9일 날 요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 업황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이 어제 2월 14일 날 195만 주 샀어요. 그리고 2월 9일 날 199만 주, 그리고 2월 8일 날 117만 주. 샀다면 100만 주 넘게 사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그냥 미친 듯이 사요, 미친 듯이. 근데 요 종목을 왜 고민하세요? 외국인들 팔면 그때 팔면 되잖아. 왜 고민해,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냥 갖고 가세요.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 네. 제가 너무 좀 이상한가요? 일단 미래나노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좀 안 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수급하고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수급 현재 안 좋네요. 뭐, 화면에 딱 보면은 갈색 선이 개인입니다. 갈색 선이 개인인데, 지금 개인만 사고 있고, 뭐, 기관도 안 움직이고, 뭐, 외국인도 안 움직이죠. 자, 잡주 빼고요. 잡주 빼고 미래나노텍 같은 회사 이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사서 가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절대 못 봤어요. 7,200원이죠. 요거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7,000원 정도 가격 주면은 제가 보기엔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건 7,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게 해서 그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인 게 바닥에서 현재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지지선이 현재 61선이에요. 일단은 갖고 계시다가 61선 지지받고 올라오면은 일단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61선 지금 못 지켜주고 미끌려 버리면은 그때 가면은 국순당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
포함한 세 종목 모두 상담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0309번님께서 GS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5,500원, 비중이 20%신데 중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매수하시고 문자로 바로 주신 것 같은데, 네.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그 전에 이미 분석해 놨던 거라서 84,000원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거는, PBR 가치로 이제 따진 건데요. 이 회사가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BPS가 한 7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 1.2배, 그러니까 PBR로 1.2배 들어가게 되면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서 거기선 저항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그 기업의 이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 목표가는 84,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가장 고비는 역시나 그 7만 원대가 맞습니다. 7만 원대가 맞아서 지금 이 부근에서 그러니까 7만 원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네. 대략적으로 한 6만 8천 원, 7천 원 선에서 위로 한 7만 2천, 3천 원 정도 선에 한 8% 정도의 구간이 네. 박스권에서 머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한 것도 있고요. 그동안 저평가에서 다시 한번 이익성이 반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밴드 구간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이익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배구조도 자체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 6만 3천 원 정도를 이탈하면, 물론 더 사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만, 네. 모르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만 3천 원 정도 선에서는 손절가로 반드시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GS 중기적인 목표가 84,000원 정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약품이 들어왔습니다. 국제약품 보내주신 분은 0339번님이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3,680원, 비중이 40%신데 이분도 뭐 어제 오늘 매수하셨나 봐요. 네, 그런 거군요.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국제약품 예. 또 제약회사네요. 네. 이성규 팀장이 또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요 종목은 일단 차트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좀 차트 좀 넘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제약품 지금 현재 상당히 우려스러운 자리가 왔어요. 우려스러운 자리가 분명히 왔어요. 자, 보세요. 자, 제가 항상 조심하라 말씀드리죠. 자, 윗꼬리 달면서 나오는 음봉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 이거 분명히 1차적으로는 고점 신호다. 항상 제가 강조 드리죠. 자, 이거를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클로네시한 종목을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자, 여기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나서 윗꼬리 음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죠. 어떻게 돼요? 조정받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2차 반등 나오고 나서 윗꼬리 다는 음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받죠.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한번 짱대 음봉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빠지죠. 자, 요거 방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그다음 국제약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약품 어때요? 방금 보여도 클로넷하고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지죠. 그럼 1차적으로 고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일단 고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요 종목 하한가 안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하세요. 다행이라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오늘 제가 보기에는 팔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도 요새 종목들이 패턴이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게 조금 조화제약을 예를 들어야 될까요? 조화제약이 아니네요. 잠시만, 영진약품인가? 제가 하도 요새 그 테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저도 고민스러운데 네. 일단 제가 그 종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쨌든 국제약품 같은 경우 오늘 어쨌든 팔자리예요. 일단은 팔자리인데 오늘 정 못 팔겠다. 오늘 정 못 팔겠다. 근데 요거는 분명히 감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감내를 하신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은 오늘 분명히 팔자리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쪽에서 요 음봉을 덮는 양봉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파셔야 돼요. 1차적으로 오늘 이 팔자리가 맞는데 정 못 파시겠다. 한 번 더 지켜보시겠다. 근데 내일 쪽에서 오늘 나온 음봉을 덮는 양봉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파십시오. 무조건 파시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상담 한번 열띤 상담 들어봤습니다. 끝난 줄도 몰랐네요. 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와중에 이성규 팀장님께서 국제약품 조금 보충해 주시겠다고 선뜻 말씀해 주셔서요. 국제약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요. 이어서 들어온 종목 있거든요. 함께 드릴게요. 9537번님이 현대제철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현대제철 12만 9,100원이고요. 30% 비중으로 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먼저 국제약품 보충 설명 짧게 들어보고 네. 현대제철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국제약품은 원래 네. 상당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그리고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R&D 비중이 매년 한 1%, 매출액이 한 1%, 2% 정도는 계속하면서 꾸준히 하는 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제약사들의 약간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감소는 한 건 있습니다.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를 하고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좀 급등하는 국제약품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고평가가 맞습니다. 지금 수준이 고평가가 맞아서 이거를 따지게 되면 이 주가는 국제약품의 제가 봤을 때 특성상 다시 주가 내려옵니다. 그 몇 년 동안 많이 봤던 기업인데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마로 올라갔다가 실적이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항 지지선은 한 3천, 지금 여기 보시면 3,500원대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펀더멘탈 자체는 일단 고평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제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오늘 제철주도 최근에 잘 오르다가 한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철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전방위 산업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건설, 조선 이런 산업들이 좋아져야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워낙 전방위 산업보다는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지금 무슨 현상이냐면 그러니까 유럽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조선 건설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올라갔던 제철들이 좀 내려옵니다. 근데 조선 건설이 나아지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됐을 때는 역시나 현대제철도 같이 그렇게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목표가보다는 진짜 손절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방위 산업이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수준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 일시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서 손절가는 10만 7천 원 지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적 그렇게 이 개선세가 빠르진 않다는 거. 그래서 역시나 목표 주가는 좀 중기적 관점에서는 약 13만 원 선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LG전자 우선주 들어왔네요. 2만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냥하게 상담해 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성규 네. 팀장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예. 일단은 시작은 LG전자가 일단 좋은데요. LG전자가 지금 이제 9만 원대고요. 그리고 LG전자 우선주가 지금 28,850원입니다. 우선주는 잘 아실 거예요. 증권투자 상담사에 그대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결권이었고 배당을 더 주는 주식이 우선주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사신 이유가 배당을 생각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LG전자를 사고 싶은데 조금 포트에 자금이 좀 딸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LG전자 우선주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LG전자 꺾일 때까지 계속 그냥 동반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같이 보시면은, 자, 볼게요. 위쪽이 LG전자입니다. 위쪽이 LG전자인데, LG전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 우선주도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죠. 지금 이제 패턴 거의 똑같죠. 그러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LG전자가 꺾일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홀딩. LG전자 꺾일 때까지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요 목표가 제시하는 게 좀 우스울 것 같아요. 목표가는 그냥 LG전자가 꺾일 때 같이 판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와 병행해서 한번 차트 분석해 보시고요. 다음은 827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테크인 56,000원 매수하셨고 40%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뿌잉뿌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뿌잉뿌잉 이거 네.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우선 종목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테크인인데요. 삼성테크인이 지금 그 전에 많은 상담들을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악재 같은 거는 대부분 좀 이렇게 많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사업부 부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산업 자체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과하게 상반기처럼 그런 투자도 안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바닥을 기면서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주체라고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아마 계속해서 좀 파는 종목이 지금 삼성테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사고 있냐면 개인들이 이제 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죠. 개인들로 집계가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투자 자문사들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7대 자문사 이렇게 3대 자문사 해가지고 그 계좌들이 보통 개인 계좌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테크인 전반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이 약간은 저평가 구간에서 좀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있습니다. 지금 대형 건물을 짓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범죄 관련해 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것들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이 삼성테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악재보다는 실적이 좀 나아질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삼성테크인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손절가 제가 5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네. 55,000원 내지 56,000원 제시해드리는데요. 거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아직까지 실적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오르게 됐을 때는 6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개선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인 실적 상황으로 한 75,000원까지도 도달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여서 단기, 중기 좀 구분해서 좀 많이 이 기업은 따져서 봐야 네.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 좀 분석하기 어려운 종목이니까요. 네. 이런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만 좀 지키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상담 드렸는데요. 뿌잉뿌잉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팀장님도 한번 뿌잉뿌잉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쭈쭈 우쭈쭈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이성규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샤인이 들어왔습니다. 샤인 654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9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30%. 오늘 급등으로 수익 구간인데요.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많이 오르네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왜 제가 부끄럽죠? 더워. 제가 미치겠네. 네, 일단 상당히 오늘 굉장히 많이 예. 오르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상한가에 갔는데 예. 일단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고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연간 기준을 봤는데 그 상한가 잔량이 조금 너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상한가 잔량이 제가 보기엔 15만 주 이상 쌓여야 되는데 상한가 잔량도 너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터졌다는 거 좀 일단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갔다는 거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뉴스가 있는 상한가보다는 뜬금없는 상한가가 더 많이 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단발성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략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지금 이유가 지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네. 내일 쪽에서 일단 5% 넘게 따야 돼요. 일단 5% 예. 넘게 따야 추가적으로 2차 상한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상한가 잔량이 좀 너무나 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한 15만 인주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발성을 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일 쪽에서 5% 이상 뜨면은 5% 이상 떠서 시작하면은 일단은 일단은 2차 상한가 간다는 전략 하에서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고요. 대신에 절반 정도 50%는 수익 실현을 하세요.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3% 이하 쪽, 3% 이하로 떠서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오늘 종가를 이탈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마지노선을 오늘 종가의 마지노선 놓고 오늘 종가를 이탈하게 되면 100% 그냥 수익 실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먼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상 뜨는지 안 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5% 이상 갭상승 출발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오늘 수요일장 정리해 보시고요. 급등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도 한번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